한빛그룹 대강당 부회장 강민정은 사원들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강의를 하고 있었고, 강민정 앞에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2024년 3월. 나는 이은지, 한빛그룹 산하 LT전자 대리급이다. 명문대를 나왔고 경력은 3년. 하지만 지난 석 달간 내 직장은 지옥이 되었다. 모두 우리 부서 과장 김민준 때문이다. 그 남자가 부서장으로 올라온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김민준 과장은 전 부서인 영업부에서도 갑질로 유명했다. 그는 영업이사의 사촌 동생이라는 것을 앞세워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다. 특히 나에게는. 오늘도 또 불렸다. 회의실에서, 10명의 동료 앞에서. 이은지 대리, 나와봐. 김민준 과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당황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으로 갔다. 모든 눈이 나에게 집중됐다. 어제 너가 처리한 어클라이언트 계약서에 오류가 있었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형편없는 일을 하면서 대리를 하냐고. 나는 깜짝 놀랐다. 어제 계약서는 내가 작성했지만 최종 검토와 승인은 김민준 과장이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오류는 내 탓이 아니라 회계팀의 실수였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 계약서는 제가 작성했지만 최종 검토는 과장님께서 하셨고 오류는 회계팀의 실수였습니다. 뭐라고? 인연이 지금 나한테 대답이야? 김민준 과장의 얼굴이 빨개졌다. 너 같은 여자가 있으니까 이 부서가 이 모양이지. 너 이제부터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보고서 작성해. 이번 달 보너스는 깎아. 그리고 뭔가 더 크게 실수하기 전에 자리를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의 말이 끝날 때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이것이 지난 3개월간의 패턴이었다. 김민준 과장이 나를 찾아내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 모든 일의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 항변도 할 수 없었다. 3월 5일에는 고객사 프레젠테이션이 잘못됐다며 내 탓을 했다. 하지만 그 프레젠테이션의 컨텐츠는 전부 김민준 과장이 준비한 것이었다. 3월 8일에는 마케팅 예산이 초과했다며 내가 무분별하게 썼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예산 승인은 그가 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의도적인 왕따였다. 김민준 과장은 내가 이 직장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오늘 저녁 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명문대를 나와서 열심히 일해온 10년은 뭐가 되는 걸까? 한 남자의 괴롭힘 때문에 내 경력이 끝나가는 건가? 나는 핸드백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다. 3개월 전 내 모습은 어디 갔을까? 자신감 있었던 그 여자는 어디 갔을까? 휴무일. 나는 집에만 있고 싶었다. 밖에 나갈 기력도 없었다. 그때 어머니께서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우리 딸 은지, 얼굴이 안 좋네. 뭔가 있어? 나는 처음에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눈빛으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결국 나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민준 과장의 괴롭힘, 부당한 처분, 공개적 모욕. 모든 것을.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셨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으셨다. 그 과장 이름이 뭐라고? 김민준이요. LT전자 마케팅팀 과장. 어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은지야, 김민준이라고 했어? 엄마는 다시 한번 김민준의 이름을 외우듯이 불렀다. 어머니, 왜 무슨?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알아봐 줄게. 그 주 내내 어머니는 뭔가를 준비하는 듯 바쁘게 움직였다. 여기저기 전화를 하셨고 뭔가를 하려는 분위기처럼 평소와 다른 어머니였다. 3월 15일 어머니께서 나를 거실로 부르셨다. 은지, 너 다음 주 금요일에 회사 경영진 간담회가 있다고 했지? 네, 한빛그룹 회장 부인께서 직원 복지 프로그램 설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 그 간담회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야. 넌 그냥 평소처럼 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냥 믿고 따라가. 엄마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나는 의아함에 빠졌다. 어머니께서 정확히 무엇을 하시는 걸까?
2024년 3월 22일 직원 복지 간담회. 회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떠들썩했다. 한빛그룹 회장부인 강민정 여사께서 오신다는 이유였다. 그녀는 그룹의 이사회 부의장이자 직원 복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다. 오전 10시 강민정 여사가 입장하셨다.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인. 명품 의류를 입으셨지만 자신감보다는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강민정 여사는 먼저 직원들의 복지 개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문제점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은연중에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그때 강민정 여사의 눈이 나를 찾았다. 마치 이미 나를 알고 있다는 듯이. 뒷줄에 계신 분, 이은지 대리 맞으세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 어떻게 이 여사가 내 이름을? 네, 맞습니다, 부회장님. 마이크를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부서 내에서 불공정한 일이 있으셨어요? 순간 내 몸이 굳었다. 모든 눈이 나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그냥 평소처럼 해. 그리고 나는 결정했다. 진실을 말하기로. 나는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명확했다. 네, 부회장님. 사실, 저는 지난 3개월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마케팅팀 과장 김민준에 의해 저의 책임이 아닌 일들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공개적으로 모욕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삭감과 주말 특근을 강요받았습니다. 대강당이 얼어붙었다. 모든 눈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김민준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민정 여사의 표정이 변했다. 차갑고 엄격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 과장, 나와보세요. 김민준 과장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벌써 창백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부회장님, 그건 부서 관리를 위해. 조용하세요. 제가 말을 마칠 때까지. 강민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차가웠다. 한빛그룹에서는 이런 종류의 괴롭힘과 불공정한 대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부회장님.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신뢰하는 분으로부터 김민준 과장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민준 과장과 그 사무실 내부 사정을 회사 차원에서 이미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서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35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며칠 전 그분이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너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강민정 여사는 계속했다. 그리고 김민준 과장, 당신은 즉시 현재 직책에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팀이 더 자세히 조사한 후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은지 대리. 예? 당신이 그동안 김민준 과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가장 많이 받은 직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직책을 유지하시고 삭감된 보너스는 모두 지급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교육팀으로 발탁되어 직급 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신의 업무 능력은 이미 평가받고 있거든요. 대강당에는 놀라움과 충격이 가득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강민정 여사가 나를 따로 불렀다. 그녀의 사무실은 37층 꼭대기에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은지, 앉아봐. 부회장님이 가볍게 은지 이름을 부르면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나는 긴장한 채 앉았다. 은지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니? 은지 어머니 박미영은 내 친구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해서 벌써 35년을 함께했는데 한 번도 나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자신의 자식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내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처음으로 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요? 내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가만둘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의 딸이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부당한 괴롭힘,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은지, 당신은 정말 좋은 어머니를 두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자신의 우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이 당신을 지켜냈어요. 기억해요. 가족이 뭔지를. 나는 부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를 찾았다. 거실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계셨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셨다. 우리 딸, 엄마가 뭐 한 게 있어? 엄마는 그냥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다행히 내 친구 민정이가 있었고 그 친구가 그룹 회장 부인이었을 뿐이야. 어머니, 저도 회장 부인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당신들이 35년을 함께 해온 우정을. 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으셨다. 은지야, 사람은 혼자만 잘 살 수가 없어. 엄마가 항상 너 옆에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남자 때문에 너 자신을 잃지 마. 알겠지? 네, 어머니. 이제 알았습니다. 2주가 지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김민준 과장은 현재 인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회사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의 승진은 무한정 연기되었다. 나는 현재 경영진 교육팀으로 발탁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전의 부당한 보너스는 모두 지급받았고 직급 상향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김민준 과장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다. 그의 힘은 직위와 위치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었다.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어머니와 강민정 여사의 우정이 보여주는 힘. 그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진실에 기반한 힘이었다. 신뢰에 기반한, 사랑에 기반한 힘이었다. 회사에서는 특별 행사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윤리 경영 세미나였다. 그리고 강민정 여사께서 직접 참석하셨다. 강민정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강조했다. 그리고 은지를 앞으로 나오게 한 후 마이크를 넘겼다. 은지는 두려움 없이 근무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의 발전뿐 아니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용기 있는 직원들이 나와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인사했다. 강당에는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은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부끄러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리더십 팀의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내 책상에는 새로운 명함이 놓여 있다. 이은지 과장, 경영진 교육팀 과장. 사무실 창문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본다. 저 아래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그들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면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한 일은 이제 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회사 사람들은 아직도 내 어머니와 부회장님의 사이를 모른다. 은지 또한 부회장님의 인맥을 이용한 승진이나 혜택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모든 악몽은 끝났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들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불의 앞에서 당당하기, 진실을 말하기,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를 믿기. 그것이 내가 이 경험으로부터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